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외환 전문적 2종 외환 관련 여신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환 관련 여신 과목이 워낙에 이제 용어라든지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물론 이제 오늘 수업과도 이제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버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고, 이제 오늘 배우실 부분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눈이 이제 돈 버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좀 졸렸던 부분들이 여러분들 눈이 바짝바짝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뭐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크게 돈을 버는 방법에는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내 몸을 이용해서 내 몸과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 즉 급여를 버는 방법인 우리 그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노동자라고 하죠. 네, 노동자.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이 노동자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노동자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값, 몸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바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외환 전문적 2종 이런 자격증들을 따려고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의사나 우리 노동자 계층에서 피라미드가 있다면 이 상위 계층에 있는 것이 바로 전문 자격사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문 자격사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전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노동자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생산수단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 즉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생산수단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허용이 되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을 사서 뭐 월세를 내준다든지, 그러면은 그 월세를 내주면 그런 부동산이라는 생산수단이 월세라는 어떤 그런 그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산수단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우리가 자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본가. 자본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구나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가 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일컬어서 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구나 생산수단을 소유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 생산수단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생산수단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아까 노동자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이 생산수단의 가치를 높이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는 뭐 쉽지 않겠지만, 제가 책을 써서 그 책이 뭐 제가 노동을 안 하더라도 이 제가 써놓은 책이라는 애가 저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스트셀러를 써내면 되는 겁니다. 베스트셀러. 즉, 이 생산수단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 그러면은 내 몸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 생산수단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돈이 돈을 버는 방법. 우리가 우리 수업에서 많이 보여지는 이제 금융을 통해서 돈이 돈을 버는 방법을 바로 이런 사람들을 투자자라고 합니다. 투자자. 투자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이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자가 높아지는 경우는 하이 리스크, 높은 리스크에 투자를 해야지만 이자를 많이 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높은 이자를 높은 리스크에서 이자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항상 리스크라는 면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외환 관련 여신이라든지 금융회사 이런 곳에서 배우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느냐, 그러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필요한 서류라든지 절차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배우는 바로 그러한 과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음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우리 어음에 관련돼서는 이 자본가와 이 투자자 요 두 명의 당사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고, 재밌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문 자격사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노동자 계급에서 이제 자본가로 넘어올 수 있는, 뭐 우리가 회계사 자격증을 따면 회계사 사무실을 차릴 수가 있죠. 회계사는 회계사로서 일을 한다면 노동자가 되겠지만, 그러한 회계사 사무소를 차린다고 하면 바로 자본가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자격사는 이 노동자 계층에서는 상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본가 계층에서는 가장 하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계중에서도 또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시작하는 부분을,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여러분들 잘 아셨겠죠? 이 방법들만 여러분들이 잘 깨우치게 된다면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어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직장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건데, 우리가 노동자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노동자라고 해서 낮은 계층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자 계층에서 그래도 자본가로서 조금, 우리나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사실은 이런 자본가를 키워내는 그런 교육 체제는 아니고, 질 좋은, 향상된 수준의 노동자를 키워내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하시고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딱딱한 게 나왔네요. 그렇죠? 무역금융 기타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균 원자재 의존율.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아까 노동자, 자본가, 투자자 말씀드린 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다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평균 원자재 의존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수출 물품,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수출 물품을 가공을 할 때 원자재의 비율이 몇 %나 되느냐에 대한 그런 평균적인 값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재의 비율을 한다는 것은 평균 가등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수출 물품의 가격에서 원자재 금액을 뺀 그런 금액이 바로 가등률,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평균 원자재 의존율을 산정하는 이유는 대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원자재의 비율이 몇 %나 되느냐, 그 원자재의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대출 금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평균 원자재 의존율에 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뭐 계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의의에서 보시면 평균 원자재 의존율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수출업체의 각 수출 물품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평균 비율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평균 가등률은 무엇이냐? 수출 금액에서 원자재 금액을 뺀 원자재 금액을 차감한 가등액의 평균 비율을 의미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균 원자재 의존율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원자재 내국신용장 어음결제액, 수출 원자재 수입신용장 어음결제액, 수출용 원자재의 현금 구매분. 자, 이런 것은 무엇이냐? 원자재 내국에서 내국신용장을 이용한 어음결제액이랑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신용장 어음결제액. 그러니까 국내에서 조달한